자, 다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비꼬야님께서 K카 올려주셨는데요.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3% 남으셨고 23,000원에 지금 단가가 좀 높습니다. 12,300원 오늘 종가인데요. 1.2% 그것도 뭐 장중에 다시 또 음봉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K카 중고차 시장 업계 1위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산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K카가 사신 이후로는 계속 좀 밀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바닥에서 제일 많이 내려간 게 한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한 5거래일째 오르긴 했네요.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K카가 업황이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 자체가. 네, 중고차 시장 자체가 K카가 이제 중고차 업계 1위기는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호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가 완전히 조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고차 사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고차 금리가 지금 캐피탈 껴서 가면은 1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5천만 원짜리 사게 되면 500만 원 더 내야 되는. 네. 예,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가격이 펌핑되는 그런 이제 금리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많이 안 좋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중고차를 섣불리 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5, 6%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는 당연히 그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K카가 업계 1위다라고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지금 죽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업황 자체가 지금 많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카가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K카가 중고차 업계 1위긴 한데 최근에 또 이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떼어먹기를 해야 됩니다. K카가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점유율을 당연히 이제 이 다른 대기업 쪽에서 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결국에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사실 만약에 저라면 조금 더 이제 비싸더라도 인증받은 대기업에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합니다. 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신뢰도의 문제죠, 네, 저는. 자동차가 네. 워낙에 고장 나면 또 이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도 거론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자사 브랜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카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충분히 차가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이제 또 자사 브랜드만 팔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그렇게 매력도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또 이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고 이게 매각되는 것도 그렇게 흥행이 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찾고 있기는 한데 업황도 안 좋으니까 굳이 이제 굳이 뭐 신차도 안 지금 팔리고. 진출하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지금 하고요. 굳이 인수를 네.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K카가 또 몸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돈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매력이 뚝뚝 떨어지네. 업황도 안 좋은데 굳이 비싸게 주고 가져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롯데렌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롯데사가 최근에 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롯데건설발 이 자금 운영 사태로 인해서 PF요. 네, 롯데건설에 돈을 또 많이 줬기 때문에 네. 롯데그룹이 과연 또 돈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자기들 네. 지금 사기도 바쁩니다. 지금 K카가 인수 금액이 약 한 5,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인수 대금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인가. 롯데렌탈이 지금 차입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4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롯데렌탈도 지금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수 후보군들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K카에 대해서 인수 매력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K카는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업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마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든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다행히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면 저라면
다른 종목 비중 한 10% 들어가서 그 수익금만큼 잘라내는 방식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절하더라도.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좀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15,000원 올라왔다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눌렸다가 그냥 다시 한번 17,000원 돌파 시도했다가 또 눌리고 그 다음에 2만 원 돌파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네. 그 다음에 결국엔 케이카가 올라오려면 아마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돼야 될 겁니다. 그쵸. 그 이야기가 구체화되어야지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팍 올라온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일 것 같아요. 때문에 아마 저라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비중 한 10%, 15%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조금씩 잘라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케이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놓고 있다가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자르기에도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포커스는 다른 이 주도주 쪽에 집중을 해서 그쪽의 수익을 보고 비중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가 가장 이 빠른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살아나려면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기본적인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이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야지 사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일반 개인들도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차를 안 사는 판에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대기업에서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들어갈지 말지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손실을 최대한 좀 줄여보는 방식에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내서 좀 커버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